라디오 명작 극장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작, 박정석 연출. 두 번째. 내가 두어 달 동안이나 집을 못 떠나고 들어 앉았는 것은 금전의 구애가 제일 원인이었지만은 사실 대문 밖에 나서려도 좀처럼 하여서는 쉽지 않았다. 그 이튿날 H가 와서 오늘은 꼭 떠날 터이니 동행을 하자고 평양 방문을 권할 때는 지긋지긋한 경성의 잡답을 등지고 떠나서 다른 기분을 얻으려는 욕구와 장단을 불구하고 하여간 기차를 타게 될 호기심에 끌려 그래, 가지. 덮어놓고 동의하였다. 차에 올라 앉아서도 공연히 후회를 하고 있었으나 강렬한 위스키의 힘과 격심한 전신의 동요, 반발, 차바퀴 달리는 소리, 암흑을 돌파하는 속력, 주사 맞은 어깨의 침통, 모든 관능을 일시에 융합케 하는 자극의 와중에서 모든 것을 잊고 새벽에는 쿨쿨 자리만큼 많이 가라앉았다. 덕택으로 오늘 밤에는 메스도 번쩍거리지 않고 면도칼도 뛰어나오지 않았다. 동이 들락말락하여 우리들은 평양역에 내렸다. 남포행은 아직 20-30분이나 있는 거로 우리들은 세면소에서 세수를 하고 대합실로 나왔다. 나는 부석부석 붉은 눈을 내리깔고 소파 끝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난 예서 좀 돌아다닐 테니 혼자 가서 Y군을 만나보고 오늘이라도 같이 이리 오면 만나보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돌아다니다가 밤차로 갈 테야. 뭐야? 그 왜 그래? 또 미친 증이 난게로군. 사람이 보기 싫어서. 사실 Y군하고는 별로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영원히 흘러가고 싶다. 끝없는 대로. 혼잣말처럼 힘을 주어 말을 맺고 훌쩍 나와버렸다. H도 하는 수 없이 테이블에 놓았던 트렁크를 들고 따라 나왔다. 우리 양이는 대동강가로 길을 찾아 나와서 부병로로 훤히 동이 들까 말까한 컴컴한 길을 소리 없이 걸었다. 한바탕 휘돌아서 내려오다가 종로에서 조반을 삼았고 또다시 부병로로 향하였다. 개시를 하고 문전에 물을 뿌린 뒤 신문을 펴들고 앉은 것이 청량하고 행복스럽게 보였다. 아까 내려올 때는 능라도 저편 지평선에서 주홍의 화염을 뿜으며 날름날름하던 아침 해가 벌써 수원지 연통 위에 올라서 천변나무 밑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겹뺨을 눈이 부시게 내리쬐었다. 칫솔을 물고 바위 위에 섰는 사람, 수건을 물에 담그고 세수하는 사람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 나는 발을 멈추고 무심히 내려보다가 산뜻한 물에 손을 담가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얕은 곳을 골라서 물가로 뛰어내려갔다. H도 쫓아내려와 같이 손을 담갔다. X군, 5호차로 가지. 되어가는 대로. 다소 머리에 안정을 얻은 나는 뭉쳤던 마음이 풀어진 듯하였다. 나는 아침 햇빛에 반짝이며 청량하게 소리 없이 흘러가는 수면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대답하고 물은 위대하다 라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때 마침 뒤 동뚝에서 누군지 이리로 점점 가까이 내려오는 발소리를 듣고 우리는 무심히 힐끗 돌아다 보았다. 마른 곳을 골라 디디느라고 이리저리 뛸 때마다 등에까지 철철 내리덮은 장발을 눈이 움푹 팬 하얀 얼굴 뒤에서 펄럭펄럭 날리면서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형상은 도쿄 근처에서 보던 미술가가 아닌가 의심하였다. 이 기괴한 머리의 소유자는 너희들의 존재는 나의 의식에 오르지도 않는다는 교만한 마음으로인지 혹은 일신에 모여드는 모든 시선을 피하려는 무관심한 태도로인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오른손에 든 짤막한 뎁개비를 전으로 흔들면서 발끝만 내려다보며 내 등 뒤를 지나 한간통쯤 상류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도 우리와 같이 손을 물에 성큼 넣고 불쩍불쩍 소리를 내더니 양치를 한번 하고 벌떡 일어나서 대동문을 향하여 성큼성큼 간다. 모자도 안에 쓴 장발과 돌돌 말린 때 묻은 철겨운 모시박이 두루마기 자락은 오른편 손가락에 끼우고 교묘히 돌리는 뎁개비와 장단을 맞춰서 풀풀풀풀 난리였다. 장발객을 돌아서 보다가 우리는 손을 씻고 동쪽으로 올라왔다. 진정한 행복은 저런 생활에 있는 게야. 하며 혼자 생각했다. 우리는 황달이 들어가는 잡초에 쌓인 부병루 앞 축대미까지 다다랐다. 소경연이라 할 만큼 텅 빈 눈에는 뽀얀 가을 햇빛이 가벼운 아침바람에 안기어 전면에 흘러들어왔다. 좀 피로한 우리는 눈에 놓인 벤치에 걸터 앉으면서 여기저기 매달린 현판을 쳐다보았다. 사람이란 그럴까? 저것 좀 봐. 좌편에 달린 현판 곁에 붙인 차를 가리키며 나는 입을 열었다. 자기의 존재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려는 본능적 욕구라면 그만이지만 저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 참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고사하고 지금 지나온 그 절벽에 역력히 새긴 이모, 김모란 성명은 대체 누구더러 보라는 것이야. 이러고서도 밥이 입으로 들어갔으니 좋은 세상이었지. 나는 금시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벌떡 일어나와 성벽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잠시 섰다가 을밀대로 향하였다. 외회히 건너다 보이는 대각은 엎드러지면 코 닿을 듯하여도 급한 경사는 그리 쉽지 않았다. 우리는 허위단심 겨우 올라갔다. 그러나 대상의 어떤 오복점 광고의 벤치가 맨 먼저 눈에 띌 때 부병루에서는 앉기까지는 하여도 눈 서투르지 않던 것이 새삼스럽게 불쾌한 생각이 났다. 나는 눈을 찌푸리고 잠시 들여다보다가 발도 들여놓지 않고 돌아서서 그늘진 서편성 밑으로 내려왔다. 높은 성벽이 가리운 일면은 아직 구슬이슬이 끝만 노릇노릇하게 된 잔디잎에 매달려서 어디를 밟든지 먼지가 앉은 구두 끝이 까맣게 번쩍거렸다. 나는 성에 등을 기대고 앞에 전개된 광야를 맥없이 바라보고 섰다가 다리가 풀려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다. 엄동에 음산한 냉방에서 끼치는 듯한 쌀쌀한 찬바람이 늘어진 근육에 와닿을 때 나는 정신이 반짝 들었다. 그러나 다리를 내던지고 벽에 기대어서 두 손으로 이슬방울을 흐트리며 앉은 동안에 사지가 늘어나고 졸음이 와서 포켓에 넣어둔 신문지를 꺼내서 펴고 들어 누웠다. 아, 얘가 어딘 줄 알고 잠을 자? 그리고 잠꼬대 무슨 잠꼬대야? 왜 얼굴이 저렇게 뒤틀렸어? 왜 그래? 무슨 꿈이야? 죽은 꿈. 아주 영영 죽어버렸다면 좋았을걸. 자살? 미인의 손에. 나 같은 놈에게 자살할 용기나 있는 줄 아나. 누구에게? 미인에게일 지경이면 한 두어 번 죽어보았으면. 참 정말. 하여간 아무 고통 없이 공포도 없이 죽는 경험만 해보고 그리고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만 있으면 연함은 번이라도 통쾌해. 목을 졸라 매일 때의 쾌감. 그건 어떤 자극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야. 무슨 일이었던지 분명치는 않으나 아마 쌀을 찧어서 떡을 만들었는데 익지를 않았다고 해서 그랬던지 하여간 흰 가루가 뒤바른 한 손을 들고 마루 끝에서 어정버정하다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처럼 손에 들었던 수건으로 목을 메어 덧문을 첩첩이 닿은 방 앞 툇마루 위에 반드시 들어누우니까
어떤 바짝 말라서 뼈만 남은 흰 손이 머리맡에서 슬그머니 넘어와서 목에 메인 수건의 두 자락을 좌우로 슬금슬금 졸라대는 거야. 그때 난 이것이 당연히 당할 약조가 있었다는 것처럼 어떠한 만족과 안심을 가지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들어 누웠지. 그때 차차 목이 메어올 때의 이상한 자극은 낙지 이후 처음 경험하는 쾌감이었어. 그러나 무슨 까닭에 이같이 일찍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참 정말 죽었는가 하는 의문이 나서 몸을 뒤틀며 눈을 번쩍 떠보았지. 깜짝 놀라 일어날 때 빙굴에 웃고 서 있는 H군은 악마가 아닌가 생각했어. H군의 웃음은 늘 조소하는 듯이 보이지만 아까는 정말 화가 나서. 그러나 암만 생각하여도 희한한 것은 처음부터 눈을 감고 누웠는데 어찌하여 그 손의 주인이 여성이었다고 생각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이야기를 마친 후 나는 말할 수 없는 심화가 공연히 가슴에 치미는 것 같아 올라올지 앉았던 강물가로 뛰어내려가 세수를 하였다. 남포에 도착한 나와 H는 그곳에 살던 Y와 A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집을 짓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인 3원 50전으로 3층 집을 지었다는 김창옥의 존재를 알게 되고 호기심이 생겨 그를 만나러 가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출연 박상종, 백익남, 김영민, 프로듀서 김경주, 진행 허희였습니다.